빵. 과자. 고기 드실 때 한 번에 얼마 정도? 이들의 하루 평균 식이섬유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 지원자 6명의 하루 평균 식이섬유 섭취량은 14g.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이었다. 지원자분들께 나눠드린 요 설문지는 제작팀은 지원자들의 평소 배변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6명 모두 잦은 복통과 함께 설사와 변비를 되풀이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세를 갖고 있었다. 좀 더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를 해야 되고요. 검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벽에서 돌출된 것이 나타났다. 용종이었다. 3개월 전 이미 3개의 용종을 떼어냈다는 이 지원자는 이번 검사에서 2개의 용종이 더 나타났다. 나머지 지원자들 역시 절반은 대장에서 염증과 용종이 발견됐다. 모든 6분을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요. 그중에 3분에게서 저희가 대장 용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의 경우에는 대장 선종으로 이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용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비록 증식성 용종이긴 하지만은 조직 검사에 따라서는 악성으로 변할 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증식성 용종은 30대 초반 여성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일찍 용종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의 대장에 용종과 염증을 일으킨 원인은 무엇일까? 제작팀은 지원자들의 장내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분변 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분변 속의 세균들을 확인해 보았다. 유해균보다 유익균의 숫자가 많을수록 대장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보이는 이 이콜라이 대장균 군집과 살모넬라, 무색의 살모넬라 군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지원자 중 절반에게서 유해균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들이 좋아하는 고지방 음식은 유해균의 좋은 먹잇감이다. 유해균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독소와 발암물질을 내뿜게 되는데 이런 유해물질은 대장의 육모로 흡수돼 대장벽은 물론 혈관을 타고 전신의 염증과 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선생님, 그다음에 김진아 씨. 예. 대부분 대장 상태가 좋지 않게 나타난 6명의 지원자들은 한 대학병원의 소화기내과 팀과 함께 식습관 개선 실험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육식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인가? 우선 장내 환경을 개선시킬 유산균 제제, 여러분들 오늘 화장실 가셨을 적에 여러분들 대변 그리고 잡곡밥과 미역, 야채와 같은 유산균의 활동을 돕는 식이섬유의 섭취를 늘리도록 했다.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한 지 일주일 뒤 김진아, 박주숙 씨를 찾았다. 여전히 늦은 점심이지만 식탁 위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집에서 싸온 신선한 쌈 야채들과 잡곡밥이 식사의 주를 이루었다. 평소 멀리하던 음식들을 매끼 먹는다는 것이 처음엔 고역이었다는 두 사람. 하지만 식습관을 바꾼 후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보며 식이섬유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처음에는 좀 잘 안 넘어갔는데요. 씻기도 불편하고 그냥 섬유소가 있으니까 질긴 것도 있고 하니까 씻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씹으면 씹을수록 그냥 더 고소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속 더부룩한 거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배변 습관이 이제 완벽하게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 2, 3일 동안은 좀 힘들었는데 2, 3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주 변도 시원하게 쾌변도 보고 아침에 변을 보고 나서 잔변감도 없고. 지원자들은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다양한 통곡물 가루를 물에 타서 섭취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보리를 주로 한 잡곡밥과 해조류를 먹었다.
이들의 하루 평균 식이섬유 섭취량은 2주 전보다 10g이나 늘어난 23g. 반면 고지방 섭취는 14%나 줄어들었다. 식습관 개선 2주 후 지원자들이 다시 모였다. 2주 전과 마찬가지로 6명의 지원자들은 정밀 혈액 검사와 함께 대장 내시경 검사를 다시 실시했다. 지원자들의 건강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상행결장하고 회행결장 사이가 되거든요. 지난번에는 이쪽 부위에 부종과 발적이 있었거든요. 점막이 빨갛게 되고 염증 세포들이 침윤되어 있었습니다. 부종, 붓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소견은 다 없어졌습니다. 대장 곳곳에서 변 찌꺼기가 발견됐던 2주 전과는 다르게 현재는 섬유소들로 인해 대장 안이 말끔히 청소된 상태였다. 장내 유해균이 높게 나타났던 3명의 지원자들의 경우 2주 후 그 숫자가 현저히 줄어 있었다. 굉장히 좋은 사인을 특히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던 김진아 씨는 식생활 개선 후 수치가 현저히 떨어지며 완전히 정상을 되찾았다. 다른 지원자들 역시 정밀 혈액검사 결과 전신의 염증 정도가 정상에 가깝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다면 염증 수치 변화는 왜 중요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CRP가 높았을 때 대장암이 잘 발생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증이 단순한 염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염증 매개물질이 나오고 또 각종 염증에 관련된 세포들이 모이면서 세포가 파괴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염증 물질들이 유전자 손상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염증이 아주 오래 축적되고 장기화되면은 그것이 종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텃밭을 일구는 재미에 빠져 사는 이연섭 씨. 그가 이렇게 채소를 직접 길러 먹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2002년경 갑자기 대변량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던 이연섭 씨. 가벼운 변비로 생각하고 놔둔 것이 화근이었다. 배변을 보면은 이 염소똥이라고 할까? 그런 아주 잘게 부서져서 대변이 나와요. 그러고서 얼마 동안 있다가 배가 불러오고 그냥 펑펑해지면서 이제 아프죠. 이제 가스가 차고. 좌측 결장에 당시 이연섭 씨의 대장 사진이다. 좌측 결장에서 자란 암덩이가 장관내를 거의 막고 있는 상태. 대장암 3기였다. 당신이 하는 거에 다 맞지 뭐. 암 선고 후 남편의 식사 습관을 바꾸기 위해 아내는 무던히 애를 썼다. 좋아하던 담배와 외식은 물론 하루 10잔씩 마시던 커피도 끊게 했다. 대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로 섬유소가 풍부한 식탁을 만들었다. 좀 나올 텐데. 수술하기 전에는 채소를 좀 적게 먹고 고기 종류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난 뒤에는 이제 고기 별로 안 먹고 야채를 많이 먹고 양배추 삶아서 쌈 싸 먹고 전수 첫 번에는 다 쪘어요. 생이를 안 주고는 안 드리고. 충분한 섬유질 섭취로 이연섭 씨는 수술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깨끗한 대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장암이라는 게 한 번 걸리고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치료를 대장암 치료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식생활은 채소를 주로 한 그런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하루 4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집단은 하루 15g을 섭취하는 집단에 비해
대장암 발병 위험도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